발표인 시작할까요? 네. 예. 이재명 당대표의 재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차 최고위원회의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정해진 순서대로 발언을 해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은 맨 나중에 얘기를 해서 오늘은 저하고 발언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괜찮겠죠? 예, 또 우리 다른 최고위원들 이해해 주시면 장경태 최고가 제일 먼저 하고 제가 장경태 최고 순서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소개를 그래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발언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신경 쓸 것 없이 준비한 거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이재명 당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 장병 위해서 한다고 군인들 앞에 가서 웃고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예산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 장병 전투화 319억 삭감.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서 전투화라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여러분, 더 과간인 건 팬티입니다.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서민 예산 모두 다 살려내는 이번 예산 정기국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서영교 최고위원님 그 예산 분석 내용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네. 기가 차네요. 속상합니다, 정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이제 선배 장병이 그 신다가 벌고 제대하는 신발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전투와 저런 거를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삭감을 하면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로?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어디 다른데 갑자기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곳곳에 예산들을 찾아서 삭감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혹시 같습니다. 이런 예산 네. 삭감해서 영빈관에 넣지는 네.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런 뭐 310억, 21억, 팬티 5억 이런 거 삭감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 감세 13조 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업들이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또 뭐 벤처기업 이런데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천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정말 2채도 아니고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종부세, 중과분, 또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초부자 감세만 안 하면 13조 원이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거 전혀 안 깎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영미관 예산 같은 거 한 10개 더 지어도 뭐 부담이 없을 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거 안 깎고 네. 살리고. 네. 그래서 일단 초부자 감세 부분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좀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 부과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오히려. 근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던 바대로 이 초부자 감세는 저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결단하면. 그 원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냥. 이 법안이 향후 이제 기재위, 주세 소위와 그 다음에 예산 그 심사 때 저쪽은 이제 이것을 같이 부수 법안으로 연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이미 이 초부자 감사 관련해서는 명백히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여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예산이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세입이 그만큼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굳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저희가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없어도 국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원내법에 정책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저희가 기재위하고 수시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이 미국의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서 그 증세한 것의 절반을 기후위기와 관련한 그린니들 산업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네.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추세라 세계적인 추세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건 신뢰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약속드리는 거하고 좀 달라서, 약속드리는 건 반드시 이행을 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저는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좀 논리적이나 아니면 절차 과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우리가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라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도 어긋나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당장의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초부자 감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확실하게 맡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 참 국정과제 중에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한반도 평화, 이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이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전 잘했던 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국방 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데 해외에서까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민영화 왜 하려고 하냐, 안 한다고 해라 라고 제가 선거 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무려 고발 의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말 한 일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랬죠. 안 한다고 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말을 결코 안 하더니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들이 되고 있는 징표가 보이나 봅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그리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저희가 이 쌀값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쌀값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도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저기 이제 전체 회의도 남아 있고 또 내일입니까? 또 법사위도 남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 국가 안보 또 대한민국의 식량 자족 자급을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제니까 국민들께 실망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아까 서영교 최고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말씀하시다가 이제 13조를 깎지 않게 한다면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농민들 만나 뵙고 왔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시름도 덜을 수 있고 또 주거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의 시름도 덜을 수 있고 이런데 그 13조를 깎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 MB 정권 때 법인세 3% 인하해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때 이명박 정부의 명분은 이거였어요. 법인세 깎아준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일자리 늘리겠다. 근데 결국은 다 사내의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MB 정권 때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요. 즉각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제안 하나 네. 하십시오. 네. 예, 갑작스러워서 예. 지금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한 3주 정도 경과를 했는데요. 네. 새로운 지도부가 결국 당원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들 5명도 그 전당대회 현장에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우리 최고위원 산하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TF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제안합니다 정식으로. 네, 네. 맞는 말씀이신데 그죠? 이것도 그런 좋은 의견인 것 같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약속을 지키는 모양이 좋은데 저도 사실 좀 미루고 있던 일이어서 원래 그걸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이 혁신 뭐 이걸 맡으면 하기로 했던 거기도 한데 그건 그대로 하고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럼 공약을 다 취합해서 실천 TF를 그러면 전당대회 공약 실천 TF 이거를 한번 사무처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네, 한번 해서 다 각 캠프별로 조사한 다음에 해주시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정부에 지금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소식이 없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선 공약 중에서 공통공약하고 공통공약 아닌 우리 공약을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핵심 입법 과제에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추진하는 정책하고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 공약들을 중요한 공통 공약 지금 저쪽에서 안 받으니까 우리끼리라도 공통 공약 그다음에 우리 독자 공약을 우리 내부의 추진체라도 좀 만들어야죠. 이것도 사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거였어요. 그 두 가지를 그러면 당내 혁신과 관련된 공약, 그 다음에 저번 대선 때 우리 국민께 드렸던 공약 추진체를 어떻게 만들지를 좀 기획을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번 대선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또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네. 좋은 공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함께 논의하고 또 같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가 냈던 공약이 있던 만큼 또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정책위원회가 그리고 되겠다, 공약. 지난번 네. 다만 이제 그거를 공약은 정리가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은 좀 정책위보다는 사무처가 맞을 것 네, 같긴 그리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대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과제, 그다음에 공약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다시 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그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나머지는 나중에 더 추가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10시 반에 당무위원회가 예정돼 있죠. 근데 우리 비서실에서 제 일정을 10시에 끝나는 걸 전제로 회관에 갔다가 오는 것도 있는데 그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일정 조정을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따가 당무위 끝나고 우리 원단 오찬 전에 잠깐 들렀다 가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네. 네. 더 이상 운동할 게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로 선언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